원장님 오늘도 환자 보셨잖아요. 네. 병원 어떻게 잘 되시나요? 저희 병원은 뭐 부평 1등 치과답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별관도 이제 확장을 하죠. 다음 주 정도에 개관을 하고 직원들도 거의 60명 정도 돼서 기업이죠. 기업입니다. 네, 규모가 좀 큰 만큼 이런저런 이슈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많죠. 혹시나 뭐 여러분들 중에 직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 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의료계 쪽에서도 마취과나 영상의학과 이런 데가 인기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 뼈저리게 느끼는 게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친구들이 다 비슷비슷한 업종이잖아요. 저도 제일 많은 친구들이 의사, 약사, 치과 의사 그렇거든요. 들어보면은 개원한 친구들도 많고 한데 다들 정말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의료업은 이 서비스업의 하위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특히나 챗GPT가 의사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여러분. AI라는 게 정말로 인공지능이 아니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총괄해서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옛날에 1대 100 이런 거 퀴즈 하잖아요. 그러면은 답을 적으면은 막 1번이 막 100명이고 2번이 막 20명 이러면 1번일 확률이 높다 이런 거잖아요. GPT는 그런 식으로 답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고도화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일수록 오답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특히 제가 변호사 친구들도 좀 아는데 얘네들이랑 얘기할 때도 요새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판례가 없는 판례를 AI가 자꾸 만들어낸다고. 의료 쪽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의료 상식 같은 것들은 GPT가 잘 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딥해질수록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90년대 초, 8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치과에 가면은 할아버지들이 그냥 잡아 눕힙니다. 해! 요충치 이거 치료해야 돼! 이러고 의사가 아주 권위가 있던 시절이었어. 울면 울지 말라고 하셨어. 엄마도 혼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맘카페 글 바로 올라옵니다. 제가 울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그만큼 서비스적인 측면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서두에 막 많이 까는 이유는 저희 병원이 개원한 지 만 2년 차가 접어들고 있는데 너무 열화와 같은 성원에 입어서 차트 번호가 이제 10,000번.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000명의 새 환자분들이 왔다 가셨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10,000명은 제가 다 한 번씩은 거쳐간 사람들이 되겠죠. 왜냐면 저는 마무리 차팅이나 마무리 환자 관리를 다 하니까요. 네,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명 분들 중에서 진상 환자님들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제가 치과의사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짬이 차고 의술도 많이 늘고 내 실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나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신감 환자 케어에 대한 자신감들이 쭉쭉 생기고 이제 개원을 했는데 개원을 하고 나서는 의술적인 것도 물론 추가적으로 더 늘었죠. 몇 년 전에 했던 내 치료들 아니면 개원 초에 했던 환자들을 보면서 좀 더 나은 방법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아쉬움도 있고 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의사의 숙명이긴 해요. 왜냐면 치료라는 건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요. 그것보다 제가 압도적으로 는 게 법률적 지식 그리고 화술 그리고 화를 참아내는 능력. 제가 온데같이 한마디를 하자면은 마음속에 품고 사는 한마디의 그런 촌철살인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웃음으로 넘기자. 하루에 저희가 환자가 130명에서 150명 사이가 옵니다. 그러면은 또라이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5명이 모이면 1명은 무조건 또라이고 또라이가 없냐면 내가 또라이인 거예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병원도 확률적으로 1명 정도는 이상한 사람이 생깁니다. 무조건. 그런 것들을 잘 케어하는 원장들이 있고 힘들어하는 원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리 잘 케어를 해도 야금야금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을 해요. 많이 힘든 일이 많죠. 환자는 본인 한 명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오니까 정말 현타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병의원에 오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있는 게 우리가 식당에 가서 그렇잖아요. 나는 밥을 먹어보고 맛있으면 돈을 낼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식사를 했으면 돈을 내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도 치과는 해보고 괜찮으면 돈을 낼게 이런 사람들 진짜 많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10중 8구는 안 옵니다. 마음에 들면 안 와요. 치료비를 지불 안 하시고 그쵸. 그냥 가시는 치료를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은 치료 중간에 한번 받고 치료가 다 끝나는 날 완납을 하는 게 보통은 룰이잖아요. 의료업도 그렇고 모든 돈을 내는 업종은 그렇잖아요. 끝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끝나고 돈을 안 줍니다. 왜? 내가 써봐야 알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써서 마음에 들면 안 오십니다. 못 받아요. 못 받고 저희가 그래서 내용 증명도 보내보고 그런 걸로 해서 법적인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그분은 그분 한 명이지만 저희는 병원이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걸 잡고 끌고 가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큰 병원들은 그런 거 안 받고 말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희는 절대 완납하기 전까지 마무리 안 해드립니다. 저희는 병원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경영팀이 있고 해서 클레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왜 클레임의 사유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은 정말 황당합니다.
치과 치료를 받고 혓바늘이 나서 밥을 못 먹었으니까 피해 보상을 해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찌됐건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강이라는 곳은 제가 강연 때도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몸에서 거의 유일하게 24시간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피부과를 가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시술 받고 나면은 물에 닿지 말라고 하잖아요. 치과도 사실 똑같아요. 물에 닿으면 안 되는 이유는 수돗물에도 세균이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과는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지 말라 정도로 합의를 보는 건데, 그래서 염증도 많이 생기고 치과 치료는 그래서 힘든 거고 치과가 그래서 분쟁이 많은 거고 한 겁니다. 근데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절대 하지 않죠. 너네가 잘못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해는 됩니다만은 너무너무 일하기 힘든 직종이긴 하죠. 모든 과의 치료들은 다 똑같아요. 상처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 골문 부분을 덜어내고 꼬매고 약 넣고 기다리고,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근데 치과에서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활동을 하니까 낫는 게 더딜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이제 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런 걸로 많이 아프다고 하시죠. 오늘도 아까 한 분 있었는데 뼈 이식을 하고 나면은 뼈가 우짜랄 수도 있는데, 우짜란 거면 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우짜라지 않게 해야지. 그거를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나는 이게 아프니까 밥도 못 먹었다, 환불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암 걸린 환자가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했다고 이전에 암 걸린 거를 환불해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에 많은 회의감들을 전국의 치과의사분들이 앓고 계시고, 개원한 원장님들이 개원하면은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죠. 그런 것들 말고도 진료를 받다가 입이 찢어졌다, 배상해라, 뭐 이런 경우도 수도 없이 많고, 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슬픕니다. 인류애가 이렇게 없었나. 저는 선악설을 믿게 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책임을 지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신경치료를 하다가 임플란트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치아가 애초에부터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근데 본인이 치아가 많이 상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신경치료를 했으면 고쳐놔야지, 그러면 왜 시작을 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요. 네,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치과라는 게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른 치과에서 한 거를 잘 안 건드리려고 한다고 해서 저희 치과에 오셔가지고 막 욕을 하세요. 치과 의사는 진짜 돈밖에 모르는 새끼라고 막 돈 안 되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현대차를 샀어. 삼성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겠어요? 현대차에서 수리를 받았어 또. 근데 그거를 또 삼성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러고 화를 내시는데, 그런 분들이 다 또 오면은 그런 사람이 되십니다. 다른 치과 산 거를 관리를 해드리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탓을 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멘트들 많아요. 여성분이면은 우리 남편이 진짜 참고 있다고 많이 하시고, 남성분들이면 내 아내가 진짜 참고 있다, 그리고 어르신이면 내 자식이 기자다, 내 자식이 어디 법원. 우리나라에 그렇게 변호사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기자와 변호사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거기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묵상하실 수 있어. 거기서 제가 제일 현타가 왔던 부분은, 그런 분들이 다 금전적인 해결을 해주면 그저께 갑니다. 웃으면서 가요. 결국엔 돈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산 걸 건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병원은 부평구 내에서 제일 큰 의료기관이기도 하고 응급치료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와서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가서 괜찮아지면은 안 오셔요. 그게 치료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재발을 무조건 하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우리한테 따져요. 너네가 이걸 똑바로 치료 안 해가지고, 그래서 왜 중간에 안 오셨나고 그러면은 안 아프니까 안 왔지,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일들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의료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항상 그렇듯이 안 좋은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고 좋은 것들은 금방금방 사라지는데, 자라나는 수험생 여러분들 의사하지 마세요. 근데 다시 돌아가신다면 의대 네. 안 가실 거예요? 저요? 근데 저는 치과의사 좋아요. 저는 치과의사 좋고, 저는 개원 안 할 것 같아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게 되더라고요. 누구의 밑에서 일하는 성격이 못 돼서 리더가 되고 싶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 그릇은 아니다. 그보다 아래급의 그릇이었다. 그러면 예민하신 환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과 치료라는 게 입을 막아버리고 치료를 한다면 정말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지만은 항상 사용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환자마다 너무 개인차가 큽니다.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개인차가 너무 크긴 큰데 이거 얼마만에 돼, 이렇게 정답을 딱 정해주기가 너무 어렵고 다 달라요. 다 생긴 게 다르듯이.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내 친구는 어디서 갔는데 하나도 안 아프게 몇 개월 만에 금방 끝냈는데, 그럼 그 친구분이 운이 좋았던 거고 치료가 잘 받는 체질이었던 거고 본인이랑 다른 거예요. 상대방과 비교하거나 다른 치과와 비교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우리 치과로 온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찾아보셨을 거고. 그러면은 치과 의사를 믿고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결국
결과가 딱 완성됐을 때 그 뒤부터 평가를 해주셔야지 중간에 아프고 불편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평가를 내리시면 너무 어렵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참고 기다려 주셔달라. 그러면은 저희가 치료 계획에 맞게끔 딱딱딱 잘 해드린다. 제 유튜브니까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저희 병원은 특히 개원하고 2년 만에 환자 10,000명 찍는 게 이 수도권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치과들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치료가 월등히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그것보다도 우리가 환자분들을 잘 케어하고 끌고 가는 게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좋다.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잘 설명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찾아주시는 걸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믿고 따라와 주시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선불입니다, 여러분. 당근을 해도 돈을 내야 물건을 줍니다. 내가 이거를 만족하면 돈을 주겠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만족스럽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나는 돈을 안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각박하게 구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범람하는 정보들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로봇이 하는 얘기보다도 본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6년 동안 진짜 밤새 가면서 살아남은 애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설명을 더 믿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뭐 저희 병원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비율상으로는 되게 적은 편이긴 해요. 전체적인 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하신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환자분들이. 잘해달라. 그리고 제발 좀 한 번에 좀 똑바로 해달라. 저희가 일부러 2번에 안 똑바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저희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주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웃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병원이 될 겁니다. 안녕.